창밖이 아직 어둡지요. 해가 뜨려면 1시간은 더 있어야 할 겁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가족 때문에 혹은 지나온 삶의 선택들 때문에 후회가 밀려오시나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유독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곤 하지요. 그런데 톨스토이라는 작가도 평생 그런 질문과 씨름했답니다. 그는 82해를 살면서 인간이 왜 불행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 끊임없이 물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에 담았지요. 오늘 이 이야기 하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겁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150년 전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고민한 작가였어요. 그의 대표작 안나 카레니나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다르다. 이 한 문장 속에 삶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지요. 톨스토이는 82해를 살면서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소설뿐 아니라 일기와 편지, 철학적 에세이까지요. 그 모든 글 속에서 그는 한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오늘 이 고요한 새벽, 그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시지요.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톨스토이는 행복에는 공통된 조건이 있다고 보았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반면 불행은 1000가지 이유로 찾아옵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오해 때문에, 욕심 때문에요. 그래서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다른 거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작은 행복의 조건들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오늘 아침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내가 행복해지려는 것이 아니랍니다.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했지요. 내 욕구를 채우려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은 결국 둘 다 불행하게 만들지요. 안나 카레니나의 비극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욕망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복은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행복은 과소평가합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지요. 이웃집은 화목해 보이고 친구는 성공한 것 같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들의 속사정을 알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르거든요. 반대로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겨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가족이 곁에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을 잊지요. 톨스토이는 이것을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했어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행복은 가까워진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우리는 늘 불평을 하지요. 세상이 불공평하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환경이 나쁘다고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바꾸려 하지 않아요. 남을 탓하기는 쉽지만 자신을 돌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지요. 톨스토이는 말했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부터 바꾸라고요. 내가 변하면 세상도 달라 보인답니다. 오늘 하루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하지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져요. 만족은 점점 멀어지고 행복은 늘 다음으로 미뤄지지요. 톨스토이는 이것을 끝없는 굴레라고 했어요. 욕망을 채우려 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진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히려 욕망을 줄이는 데 있어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 그것이 행복의 열쇠랍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도 같은 말을 했지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이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 걸까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도 진짜 나를 보지 못해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 내가 되고 싶은 나만 보려 하지요.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를 통해 이것을 보여줍니다. 안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알지 못했어요. 사랑인지, 자유인지, 인정인지. 그래서 비극으로 끝난 거지요. 나를 아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을 살지 않아요.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거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요. 톨스토이는 현재를 충실히 살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새벽, 여러분이 깨어있는 이 순간도 소중한 시간이랍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정작 곁에 있는 사람은 소홀히 하지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전화 한 통 못 드려요. 떠난 친구를 아쉬워하면서 남아있는 친구에게는 연락을 미루지요. 톨스토이는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거창한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 그 설거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지금 아이와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대화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찮은 일을 하면서 대단한 일을 꿈꾸지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못해요. 톨스토이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라고 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지금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라고요.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랍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이성을 잃지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요.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하면서요. 톨스토이는 분노를 경계했어요. 화가 나면 잠시 멈추라고 했지요. 10가지 세어보라고요. 그래도 화가 나면 100가지 세어보라고 했어요. 분노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가장 많이 해친답니다. 오늘 하루 화가 날 때 한번 멈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지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히고 밤잠을 설치게 돼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원망은 상대방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거랍니다. 톨스토이는 용서하라고 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요. 용서하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진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아요. 오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원망 하나를 내려놓아 보시겠어요?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지나간 일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면서요. 톨스토이는 후회에 매달리지 말라고 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대신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라고 했지요. 후회할 시간에 오늘을 더 잘 살면 됩니다. 과거의 실수는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교양은 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톨스토이 자신도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삶 속에서 얻었다고 했지요. 농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요. 책은 길을 알려주지만 걸어가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지식만 쌓아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오늘 배운 것을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랍니다. 단순한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귀족의 삶을 버리고 농부처럼 살았어요.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농부복을 입고 직접 밭을 갈았지요.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는 그때 가장 행복했다고 해요.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해졌어요. 필요 없는 물건들로 집이 가득 차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하지요. 단순하게 살아보세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남의 눈치를 봐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지요. 남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사라져버려요. 톨스토이는 자신답게 살라고 했어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라고요. 물론 예의는 지켜야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어야 해요. 오늘부터 조금씩 나답게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누군가보다 나으면 잠깐 기분이 좋지만 곧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타나지요. 그러면 또 불행해져요.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톨스토이는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고 했어요. 남이 아니라 나 자신과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답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나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지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고독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비로소 자신을 만날 수 있거든요. 남의 말이 아닌 내 생각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요. 이 새벽 시간 혼자 깨어 계신 것도 어쩌면 축복인지 모릅니다. 고요히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진정한 자유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것들에 매여 있어요. 돈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남의 시선에 매여 있지요. 이것들을 얻으려고 평생을 바치지만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에 매이게 돼요. 톨스토이는 진정한 자유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톨스토이는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는 80이 넘어서도 말을 타고 직접 밭을 갈았지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고 믿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시지요.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몸을 돌봐주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조금씩 움직이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년의 기초랍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거창한 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 짓기,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안부 묻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어요. 사랑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하루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주는 데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받는 게 좋지 왜 주는 게 행복하냐고요. 그런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 느끼는 뿌듯함, 선물을 줬을 때 상대방의 환한 표정, 시간을 내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의 따뜻함,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톨스토이는 받으려 하지 말고 주라고 했어요. 그것이 행복의 비밀이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싶으시지요. 어제 갔던 젊은 시절이 어느덧 추억이 되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톨스토이는 죽음을 늘 생각하라고 했어요. 무섭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것을 지금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진실한 관계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수백 명의 지인보다 한두 명의 진정한 벗이 낫지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관계가 진짜 관계랍니다. 톨스토이는 깊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얕은 관계 100회보다 깊은 관계 하나가 낫다고 했지요.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감사하세요. 없다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예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겉으로만 공손한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진심이 없는 예의는 금방 들통이 나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느낀답니다. 말은 공손한데 왠지 불쾌한 느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톨스토이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예의를 강조했어요.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할 때 나오는 예의, 그것이 진짜 예의랍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담아 대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늘 미루지요.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나중에 하지. 그런데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되고 결국 영영하지 못하는 일들이 쌓여가요. 그러다 후회하게 되지요. 톨스토이는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라고 했어요. 내일은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오늘 하세요.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만나세요. 미루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톨스토이도 수많은 실수를 했지요. 젊어서는 방탕한 생활을 했고 도박으로 재산을 날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들이 그를 성장하게 했답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예요.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틀려야 맞는 것을 알게 되지요. 실수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부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세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톨스토이는 매일 감사 일기를 썼어요.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지요. 처음에는 쓸 게 없는 것 같지만 쓰다 보면 감사할 일이 넘쳐난답니다.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겸손은 지혜의 증거입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겸손해져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되니까요. 반대로 아는 것이 적을수록 자만하기 쉽지요.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하거든요.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대문호였지만 늘 겸손했어요. 농부들에게서 배우려 했고 어린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였지요.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온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배울 수 있어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지요.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는 어려워요. 변하겠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변하기는 어렵지요. 톨스토이는 말보다 행동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직접 밭을 갈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지요. 책상에 앉아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했어요. 오늘 한 가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가정도, 완벽한 인생도 없지요. 완벽을 추구하면 끝없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부족한 점만 보이거든요. 톨스토이도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할 일도 많았지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였어요. 불완전해도 괜찮다고, 그것이 인간이라고 했지요. 여러분도 자신의 불완전함을 사랑해 주세요. 때로는 멈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배웠지요. 멈추면 뒤처진다고, 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쳐도 멈추지 못하고 아파도 쉬지 못해요. 톨스토이는 멈출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멈추는 것이 맞아요.
너무 지쳤다면 쉬어야 해요. 멈추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랍니다. 오늘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봐주세요. 진정한 부는 마음의 풍요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지요.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아요. 톨스토이는 귀족이었고 부자였지만 늘 불안했어요. 재산이 오히려 짐이 된다고 느꼈지요. 그래서 말년에는 재산을 포기하려 했어요.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인생을 결정해요. 아침마다 산책하는 습관, 잠들기 전 감사하는 습관, 화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지요. 톨스토이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지요. 좋은 습관이 좋은 글을 낳았고 좋은 인생을 만들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은 있어요. 지금은 깜깜해 보여도 해가 뜨듯이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와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젊어서 방황하고 늙어서는 가족과 갈등을 겪었지요. 그래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80이 넘어서도 글을 쓸 수 있었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지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톨스토이 자신이 그 증거예요. 젊은 시절 그는 방탕하고 제멋대로였지요. 도박에 빠지고 술을 마시고 방황했어요. 그런데 50이 넘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변화의 첫날이 될 수 있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피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해요. 무섭고 불편하니까요. 톨스토이는 죽음을 자주 생각했어요. 오늘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늘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그렇게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보여요. 쓸데없는 걱정이 사라지고 소중한 것에 집중하게 되지요. 죽음은 삶의 가장 좋은 스승이랍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톨스토이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각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했지요.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요즘 많이 웃으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드는 것 같지요. 그래도 일부러라도 웃어보세요.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건강해진답니다. 오늘 한번 크게 웃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연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연을 사랑했어요. 숲속을 산책하고 들판을 걷고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도시에 사시더라도 자연을 가까이에 보세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화분을 키우거나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세요. 자연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로해 준답니다. 새벽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에요. 살아온 시간이 지혜가 되어야 진정한 노년이지요. 그냥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해야 해요. 톨스토이는 80이 넘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했지요. 나이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것이 젊음의 비결이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유산은 사랑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의 기억, 좋은 가르침, 함께한 시간, 이런 것들이 진정한 유산이지요. 톨스토이는 자녀들에게 재산보다 사랑을 주고 싶어 했어요. 물론 갈등도 있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후손들에게 전해졌지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물질보다 마음을 남기세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콤합니다. 당장은 힘들고 답답해도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와요. 성급하게 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지요.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를 쓰는데 5년이 걸렸어요.
쉽게 쓰고 싶은 유혹도 있었지만 꾹 참고 고쳤었지요. 그래서 걸작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인내하세요. 지금의 고통이 내일의 기쁨이 된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져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후회하게 되지요. 말을 아끼면 듣는 사람도 귀 기울이게 되고 말에 무게가 실려요. 톨스토이는 말을 아끼라고 했어요. 꼭 해야 할 말만 하라고요. 특히 화가 날 때는 더욱 말을 아껴야 해요.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독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책을 읽으세요.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좋은 책을 가까이 하세요. 책 속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지요. 톨스토이는 평생 책을 읽었어요. 동양 철학부터 서양 고전까지 수많은 책을 섭렵했지요. 그 모든 배움이 그의 글에 녹아들었어요. 오늘 좋은 책 한 권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이 불행하면 의미가 없어요.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를 통해 이것을 보여주었지요. 사회적 성공보다 가정의 행복이 먼저라고요. 물론 가족 관계가 쉽지만은 않아요. 갈등도 있고 서운함도 있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물질보다 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물질에 집착해요. 돈, 집, 차, 물건들.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지요. 그런데 막상 가져봐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톨스토이는 정신적인 삶을 강조했어요. 물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고 진정한 풍요는 정신에서 온다고 했지요. 책을 읽고 사색하고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풍요랍니다. 삶의 의미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누가 대신 찾아줄 수 없어요. 삶의 의미는 각자 스스로 발견해야 하지요. 톨스토이도 평생 이 질문과 씨름했어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지요. 오늘 이 새벽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이제 톨스토이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그는 1828년 러시아의 야스나야, 폴야나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귀족 가문의 넷째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어린 시절 부모를 모두 잃었어요.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살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지요. 고아가 된 어린 톨스토이는 친척들 손에서 자랐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은 늘 외로웠지요. 이 외로움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그를 쓰게 만들었답니다. 젊은 시절에 톨스토이는 방황했어요. 대학을 중퇴하고 도박에 빠지고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냈지요. 귀족 청년들이 흔히 그랬듯이요. 그러다 군대에 입대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크림 전쟁에 참전했지요. 전쟁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죽음을 목격하고 인간의 잔인함을 보았지요. 그때부터 그는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들은 서로 죽이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톨스토이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전쟁과 평화라는 대작을 완성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요.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그를 위대한 작가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를 쓰기 시작했어요. 1873년부터 1877년까지 4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지요. 이 소설은 러시아 귀족 사회를 배경으로 사랑과 불륜, 가정과 사회, 삶과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안나 카레니나는 유부녀였어요. 남편과 아들이 있었지만 젊은 장교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지요.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해요. 그런데 그 선택이 비극으로 끝나지요.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 물었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불행해지는가?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졌지요. 그리고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했어요. 소설을 완성한 후 톨스토이는 정신적 위기에 빠졌어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행했지요. 명성도 있고 재산도 있고 가족도 있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다 그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단순한 삶, 사랑의 실천, 겸손한 마음, 이런 것들이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요. 그래서 귀족의 삶을 버리고 농부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직접 밭을 갈고 신발을 만들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지요. 그의 아내 소피아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귀족 부인으로서의 체면도 있었고 자녀들의 미래도 걱정되었지요. 그래서 말년에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어요. 톨스토이는 재산을 포기하려 했고 소피아는 반대했지요. 1910년 82살의 톨스토이는 집을 떠났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새벽에 몰래 나섰지요. 어디로 가는지도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야 했어요. 그런데 여행 중에 폐렴에 걸렸고 작은 기차역에서 숨을 거두었지요.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고 해요. 진리를 찾아야 해. 진리를. 평생 진리를 찾아 헤맨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길 위에 있었어요. 톨스토이가 남긴 것은 책만이 아니에요. 비폭력과 사랑의 철학은 마하트마 간디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의 사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요.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그의 글은 읽히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듣고 계신 것처럼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답니다. 톨스토이가 평생에 걸쳐 찾은 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사랑 앞에서는 무력해져요. 미움보다 사랑이, 폭력보다 용서가, 이기심보다 나눔이 더 강하다는 것을요. 오늘 하루 조금 더 사랑해 보세요. 가족을, 이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요. 그것이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랍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어요. 톨스토이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젊어서 방황했고 늙어서 가족과 갈등했지요.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할 일도 많았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완벽하지 않으시겠지요. 후회되는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오늘부터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이 고요한 새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새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네요. 곧 해가 뜰 시간이에요. 새벽에 깨어서 힘드셨을 텐데 이 시간이 오히려 작은 선물이 되셨길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다고 했지요.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오늘 하루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네요. 새벽에 깨어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외로운 법인데 조금이나마 곁에 있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톨스토이의 말처럼 오늘 하루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가 바로 지금이니까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곧 해가 떠오를 거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